트와이스 TT 노래에서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이런 상황 많이들 겪어보셨죠? 이론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은 모두 선택이죠. 선택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상황에서 하나만을 선택할 때 이 상황도 저 상황도 모두 선택하기 힘들다면 우리는 나에게 어느 선택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가, 혹은 어느 선택이 더 작은 손해를 가져오는가를 따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해와 이익을 계산 혹은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용의자들입니다. 어떤 범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짐작되는 두 용의자에게 담당 검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을 떼어놓고 신문하게 될 텐데 만약 둘 다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소. 그런데 한 사람은 순순히 자백했는데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정직에 대한 보상으로 방면해주려고 하나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려 하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걸어 징역 3개월을 구형하도록 할 작정이오. 만약 두 용의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신문을 받는다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아 둘 다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가장 가벼운 형벌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이익이 극대화되고 손해가 최소한이 되는 선택이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의사전달이 전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용의자를 격리하여 신문하기 때문에 상호 의사전달을 통한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는 딜레마의 조건 첫 번째가 드러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두 참여자 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동료가 자백하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동지의식을 발휘해 같이 버티겠지만 문제는 그가 어떻게 할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은 그를 믿고 버텼는데 그가 자백을 해버렸다면 자신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받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용의자가 처해 있는 딜레마이며 이 상황은 마치 두 용의자가 하나의 게임이자 일생일대에 단 한 번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행해진다는 것, 만약 이런 게임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행해진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동료가 자백을 했는데 부인하고 버티다가 무거운 벌을 받는 용의자가 다음번 게임에서 자백을 함으로써 일종의 보복을 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된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활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회가 한 번만 주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딜레마는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교양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들 마음대로 수업을 진행하자니 교양 수업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존재해 수업의 내용 전달이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것 같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자니 학생들이 반응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간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막상 학생들은 아예 모르거나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교양학생 평가기획단을 꾸리고 교양교육 제안방을 만들었습니다. 교양학생 평가 기획단으로서 첫 번째 조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주변의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수님과 학생 간의 소통의 간격을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양교육 제안방으로 두 번째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교양교육 제안방 사이트를 이용하여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딜레마에 빠지셨다면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씩 해소해가며 딜레마를 빠져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